3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입니다. 자, 그것을 합성한 결과가 GT다. GT의 치역은 1개이고 그 GT 함수 값은 반드시 1보다 커야 된다. FT를 해석해야 됩니다. 3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다. 접점의 개수다. 자, 그렇다면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접선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미분해야겠죠. 자, 이 함수를 미분해서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얘가 3이구나. 이게 접선의 기울기이고 지난 점이 K, FK가 돼야 되죠. FK라고 하지 말고 대입한 값이 돼야죠. A라는 것이 굉장히 신경 거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수예요. 근데 여기까지죠. 자, 이러한 접선이 어딜 지난다고 하는 거죠? 0,K를 지난다는 겁니다. 0,T.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K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AK 제곱 빼기 5죠. 이 녀석과 T.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 즉 K의 개수와 연결됩니다. 접선의 개수. 결국 FT는 조건, 등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다. 이거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미분해야죠.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그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K 제곱 2AK가 0이 되는 녀석을 갖고 이제 한번 따져보면 어디야 이게? 어디냐면은 0일 때랑 그 다음에 3분의 A일 때죠. 자,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0일 때 함수값이 얘예요. 얘. 지금 얘 하는 겁니다. 0일 때 마이너스 5이고 그 다음에 3분의 A일 때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2에 27분의 A 세제곱 그리고 9분의 A 세제곱 빼기 A입니다. 저는 이걸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얼마지 그러면? 27분의 A 세제곱 빼기 5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한 것이다. 자, 이제 이게 FT라고 하는 것은 T의 위치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 즉 접선의 개수, 접점의 개수를 합시다. 이제 T의 위치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5보다 T가 작아진다면 상수함수가 밑에 있다면 교점은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알파 값이죠. 알파 값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3개가 됩니다. 다시 알파가 되는 순간 접점의 개수는 2개가 되고 이제 알파보다 커지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좀 해두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GT가 뭐였는가? 지금 보면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면 여기 GT죠. 1이잖아요. 그래서 F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일 때는 2죠. F2.
그럼 마이너스 5에서 알파 사이일 때 F3입니다. F3입니다. 지금 얘가 FT예요. 그리고 이제 알파가 됐을 때 다시 F2이고 알파보다 크면 F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누굽니까 지금? 지금 얘예요. 얘가 제일 크죠.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결국 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G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보다 크려면 예를 들어서요. 3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3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1이 되니까요. 3이 여기 돼도 안 됩니다. 2가 되니까. 3은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3이 이쪽에 있으면 2도 이렇게 있을 거고 1은 당연히 이쪽에 있을 거고. 결국 뭐가 된다? 얘가 3이 되어야 됩니다. 얘가 3이 되어야 돼요. 결국 3의 위치는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 자, 3보다 알파가 아까 뭐였습니까? 27분의 a세제곱 빼기 2였어요. 제곱식 딱딱 맞추고 있네요. 8, 2의 3승, 27, 3의 3승 보다 a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a는 7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문제에서 말한 a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 Gm은 G7이고 F7 F7은 얼마입니까? F7은 1이겠네요. 그리고 F2는 얼마죠? 3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3이 되고 둘의 합은 10이다. 자, 이 문제를 보면 fx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0의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서로 원점 대칭 관계라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점 대칭 관계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서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죠.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는 원점 대칭인 관계다. 그래서 fx가 원점 대칭인데 직선, 그런데 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1차를 이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상수 함수가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결국 t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보니까 t 이외에는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기울기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fx를 그려보면 0의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0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그냥 0 이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0 이상에서 미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0보다 0 이상일 때 미분을 해보면 그래서 다 따져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좌 미분계수 0에서 좌 미분계수든 우 미분계수든 a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를 찾아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빼기 함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fx와 x 플러스 t가 만나는데 4x 플러스 t가 만나는데 이 4x를 왼쪽으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0 이상이면 x에 얘가 될 거고 0보다 작으면 사실 한쪽만 보면 되는 거여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지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미분까지 합니다. 자, 미분까지
근데 사실은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미분할까 하다가 보니까 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볼게요. 근이 명확하게 보이죠? 미분을 할 필요가 없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쪽 그림을 그려서 어차피 자 보세요. 얘 원점 대칭이죠. 얘도 원점 대칭입니다. 따라서 fx가 또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항상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 교점의 개수가 gt, t가 변수니까 이 기울기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옮겨줘야겠다, 왼쪽으로.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라. 그랬더니만 이 만들어진 빼기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되더라. 그럼 전 여기만 분석해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를 분석하는데 그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그러니까 극대보다 극소가 더 커서 여기가 대칭이 중심이 안 되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내려간 만큼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이제 빼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함수 t를 이동시킬 겁니다. t를 이동시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점의 개수가 t가 이쪽에 있을 때 개수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t에 대해서 t의 전후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지금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t0보다 작아지면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2번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집니다.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5라고 했는데 여기도 뭐 최대값 5가 되긴 되는데 있긴 있는데 이 조건에서 모순 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0 이상인 부분을 그릴 때 정확하게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점 대칭 시켰을 때 이 봉우리가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이렇게 떨어질 거고 또 같은 높이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 그려야겠구나. 좀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 T1의 전후로, 그리고 또 여기 전후로, 여기 전후로.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T1의 전에는 1개였다가 T1일 때 3개였다가 그때부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쭉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개가 됩니다. 다시 이때 이렇게 이때 T2. 그러면 불연속 개수 2개라는 것도 맞추고 최대값이 5라는 것도 맞출 수 있게 됐죠. 결국 얘가 대칭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A-2가 원점과 A 플러스 2의 대칭의 중심이 되어야 됐다. 따라서 A의 2배는 원점과 A 플러스 2의 합으로서 A는 6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66에 36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두 가지가 의아했을 거예요.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 얘기가 없고 2차항 개수 얘기를 왜 했을까? 2차항 개수 얘기 왜 했을까요? 이거는 단골 손님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gx가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같다라는 건 세 근의 합이 0이라는 정보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외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최고차항 개수를 의도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fx가 극대를 가졌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연속이죠.
연속이고 뭐 특별한 얘기가 있나?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라고 할까 이걸. 자, 0에서의 함수값을 대충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고 쳐요. fx가 이렇게 왔다 칩니다. 그러면 이제 시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접선의 기억이 공유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a가 뭐라고 할까 이거를 이렇게 받아갔다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받아갔다 칩시다.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이렇게 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요근을 P, Q, 여기 뭐 0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3차함수죠. 3차함수 ax 세제곱에 뭐 bx의 블라블라 빼기 상수함수. 3차함수에서 상수함수를 뺐을 때 0이 되게 하는 애가 0과 p와 q라는 얘기인데, 세근의 합, 어차피 근의 합은 3차 한 개수와 2차 한 개수가 결정하는 건데 2차 한 개수가 없으니까 세 근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근이 0과 p와 q라는 모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좀 플러스라는 얘기잖아요. 0에다가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해서 0이 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해도 0이고 이 점이 만약 P예요. 여기 Q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죠? P 플러스 Q 플러스 Q는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이 이제 하나만 정도 만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런 모양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모양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조건 가기 전에 이미 지금 여기서 커트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그래서 왼쪽은 0의 왼쪽은 fx고 0의 오른쪽은 이제 gx는 3차 함수죠.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얘가 hx인데, 그럼 k가 이제 h0겠죠. 그럼 모든 시그램이 k다고 그랬는데 이거 0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했죠. 그럼 대칭축이란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럼 여기는 3이 돼야 되죠. 여기는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될 텐데,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뭐냐, 뭐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단 표기할 수 있는 거는 표기를 해보면 F0, G0 같고요. 그 다음에 F도 함수형, G도 함수형이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fx는 최고차 계수는 모르겠고, fx 뭐라고 그럴까요? fx 빼기 함수라고 해야겠죠? fx에서 k를 뺀 거죠. fx에서 여기 요걸 k라고 잡았는데, fx 빼기 k는 p의 한근은 0이고 한근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hx라는 녀석을 한번 보면, hx란다. gx를 보면, gx가 지금 이렇게 됐고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0이고 여기 3이고, 이제 여기를 몰라요. 여기는 좀 모르는데, 자, 여기는 모르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이차계수가 3이기 때문에 직선과의 세 교점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나마나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주려고 저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gx 빼기 k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빼기 함수죠.
최고점 계수 Q라고 잡고 0,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분까지도 합시다. 미분 안 하고 먼저 잡아낼 수 있는 게 있나? 아, 그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형변을 미분하면, 이쪽을 미분하면, 이쪽부터 미분하면 P의 얘와 얘의 합입니다. 그래서 E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G 다운수 미분하면 Q로 묶고, 아, 이게 얼마야? X제곱 빼기 9. 얘에다가, 그냥 씁시다. 얘에다가 얘의 EX를 한 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써먹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0 집어넣으면은 미분계수부터 하는 게 나으려나? 0 집어넣으면 여기 2P죠. F다음수 0입니다 이게. 그 다음 G다음수 0은 마이너스 9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Q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써야 되나? 얘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 여기 어디 갔나?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가질 테니까 뭐 K 옮겨주고 마이너스 1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는 극대극소는 지금 여기와 여기니까, 그래서 최대값이죠.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쪽에서 넣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P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K에서, 자, 최소값은 아유, 이 지점이 뭔지 찾아야 되나요? 이 지점이 뭔지 찾아야 되니까 계산했었어야 되는, 여기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녀석을 찾았어야 되나요? 그러면 3x제곱 빼기 9가 0이 되는 거, 루트 3일 때겠네요. 그래서 루트 3일 때를 대입해야죠.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일 때 대입하면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 Q,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면은 결국이 이게 뭐야? 6 루트 3 Q 빼기 P, 이게 지금 3 플러스 4 루트 3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까 P와 Q 간의 관계 있었죠. 이게 P와 Q 간의 관계. 그러면은 빼기 P는 플러스 2분의 Q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 2분의 3으로 묶읍시다. 2분의 3으로 묶으면 3Q겠네요. 3Q 플러스 얘는 얼마지 그러면? 4루트 3이죠. 그래 6루트 3 되니까 얘가 되는데, 밖에 썼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3 더하기 4루트 3이랍니다. 그러면 Q 나왔다. Q는 3분의 2다. 그럼 Q가 3분의 2면 P는 얼마야? P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은 fx식, gx식 다 찾았죠. 어차피 근데 뭐 PQ만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질문에서 h 도함수 마이너스 3은 어디 있다는 거야 지금. 마무리되나 여기서? 그쵸. h 도함수 마이너스 3은 f 도함수 마이너스 3이 뭐냐는 거니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 도함수 4는 g 도함수 하니까 지금 방금 찾은 걸로 계산하면 되죠. 계산 문제는 남기겠습니다.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접선. 대칭 3차함수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해서 변곡접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을 이 문제에서 하나 그을 수 있는 데는 요 딱 이때와 요쪽입니다. 나머지 뭐 이런 데라든지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애들든지 함수 위에 있는 애들은 두 개씩을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다 쓰겠습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이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려나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얘를 저를요 강조하는 의미로서, 나 색깔이 너무 진하면 f 도함수 a에 t-a로 얘가 넘어가면서 여기 부호만 바꿉니다. 그리고 fa라고 하고 얘가 오른쪽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봅시다.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 딱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 a 조건 a 있나? 함수의 x는 k에서의 접선을 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f 도함수 k에 x-k에 fk는 y,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접선에다가 뭐를 넣은 거냐면, 요 t 있죠. 요에다가 t,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그 얘기는 접선이 t,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접선이 t,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걸요, t, 마이너스 1에서 t, 마이너스 1에서 함수 바깥인 거죠. 함수 바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함수 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함수에 접선을 그을 때 접점이 한 개다. 다른 말로 이 점에서 이 영역, 왜냐면 t의 범위가 있잖아요. 상수함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선분일 거예요. 어떤 선분 영역에서 함수의 접선을 딱 하나밖에 못 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하나밖에 못 끊는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 왜냐면 접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지금 요거 보면, 그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함수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t, 마이너스 1, 제가 이제 변곡 접선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치면, 뭐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쳐야 되나? 자, 여기가 a, f, a, a는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a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a가 6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접선을 그는데 요 영역이죠. 여기 있는 애들이 접선을 그었을 때 요점이 됐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직선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영역은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영역이냐면, t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요 영역 안에 있는 애들에서는 6,f6에 접선을 딱 하나밖에 못 끊는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있을 때 변곡 접선을 긋고, 만약에 여기가 a, f6이었다 합시다.
그럼 여기가 6,f6이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요 6,f에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수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얘는 상수함수 될 수 있잖아요. 결국 6이라는 점은 함수의 극점이어야 돼요. 극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선 위 중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죠. 지금 극선이 되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6인데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짓시다.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결국 무슨 얘기였냐면 변곡접선 이렇게 있고 6이라는 녀석은 극점이었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극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x축이 평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었다는 거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k 요 영역에 있는 애들은 이 함수에다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때 접점이 6,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수를 추론해 보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확하게 8이잖아요. 롤의 정리에 의해서 1대 2니까 이 좌표는 0이라는 점이겠죠. 0이라는 점일 겁니다. 최고차 계수도 1도 나왔고 그러니까 fx식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fx식 자체가 fx 빼기 마이너스 1은 최고차수 1이고 마이너스 1은 크로스 포인트 그 다음에 6은 접점 이렇게 되니까 fx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 마이너스 1 x좌표 6 얘는 극점의 x좌표다. 극점의 x좌표다. 자, 이 문제는 2학년 문제로 내신 문제가 낸다 했을 때는 변형이 좀 돼야 돼요. 수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수투를 다 공부한 학생을 전제를 하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이제 피적분 함수 쪽으로 x가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x의 1의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에 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 이상일 때는 2에 x 마이너스 1 x 빼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도함수가 0에서 접하고 자 1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G 도함수죠. 그때 이제 좀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3차 함수에서 여기 접점이고 접점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정적분 값은 크기라고 합시다. 크기는 12분의 a의 접점 이거죠. 교점 사이 거리의 4승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정적분 이걸 정적분하면 함수값 변화량이죠. 이거는 12분의 3의 1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만큼이에요. 그럼 이거는 6분의 공식 써가지고 6분의 2의 3승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그러면 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G 재료는 0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데 이 함수값 변화량이 정적분 값이죠.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적분 크기만큼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이건 얼마냐면 4분의 1에서 3분의 8만큼 내려가니까 12분의 마이너스 29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이게 약간 수정이 돼서 출제돼야 돼요. 문제 낼 거면. 이게 지금 gx를 그린 거죠. 아, hx구나 이게. 아, gx 맞습니다. 이제 교점의 x가 이제 ht인 건데 지금 상수함수죠.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12분의
29 마이너스 12분의 29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가 1개였다가 2개가 됐다가 이제 3개로 바뀌죠. 그러면 우극한과 자극한의 차이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t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3개로 가죠. 계속 3개로 가다가 4분의 1이 되는 순간 2개가 되고 4분의 1 이후로는 교점이 다시 1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A는 이 두 녀석이 됩니다. 저 두 녀석이 돼요. 그래서 그 두 녀석을 크기를 합하면 12분의 29와 4, 3 그러면은 32 4, 32, 4, 8, 32 곱하기 30 그래서 80입니다. 이게 적분을 쓴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뭔가 수정을 해서 출제한다면 수정을 해서 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뭐 고3들이 원래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것 같은데 2학년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이 적분 부분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줘서 뭔가 결을 달리해서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쓴 방식은 이거예요. 함수값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함수값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 그런 정도로를 썼다.